제가 별자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제가 이 세상을 바꾼 과학이야기라는 책을 쓸 때 아 예.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그 하늘의 별이 몇 개인가. 그래가지고 자료를 쫙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우선 하늘에 은하가 몇 개인가 그랬더니 은하가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은하에 우리 사는 은하의 별은 몇 개인가 그랬더니 어떤 책은 1000억 개, 어떤 책은 2000억 개, 어떤 책은 4000억 개.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1000억 개, 2000억 개 사실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앙 신문에 칼럼을 쓸 때인데 당장 내일 이걸 써서 보내야 되는데 네. 1000억 개야, 2000억 개야, 4000억 개야 이 고민하다가 제가 참 그 최소한의 선택을 한다고 1000억 개 빼놓고 네. 2000억에서 4000억 개 사이면 다 들어가겠지 하고 써서 보냈거든요. 아무도 뭐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서 보니까 저 천문학자를 강의할 때마다 1000억 개라는 거예요. 저 우리 은하에 별이 1000억 개. 그 다음에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있다. 이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000억 개하고 자. 2000억 개하고 4000억 개하고. 천문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중요하지 앞에 숫자가 안 중요해요. 어차피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000억이나 9000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단위가 1000억 개다. 아 1000억이나 9000억이나. 네, 그러니까 단위가 중요한 오더가 중요한 단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어느 네. 책에 보면 180만 광년이다, 어느 책은 200만 광년이다, 250만 광년. 큰 의미 없거든요. 아, 그냥 광년이다. 유효 숫자가 중요한 건데 그냥 200만 광년을 하면 되는데 그건 220, 250 다 따지기도 하는데 전혀 의미 없거든요. 정확히 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몇 개 있냐? 사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자, 우리 민 교수님 밤하늘의 별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네, 저는 무수히 많다. 음. 근데 그게 제가 꼭 짚어주고 싶은 거는 수학에서 무수히 많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셀 수 없이 응. 카운터블 하냐 아, 언카운터블 하냐. 아. 그럴 경우에 밤하늘의 별은 카운터블한 인피니트다. 아, 그러니까 자, 셀 수 있는 무한대다. 무한대다. 응. 밤하늘의 별은.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보일 것 같습니까? 보이는 거는 1000억 개? 제가 볼 때 한 자, 250개? 자, 기본적으로 우리 민 교수님은 정말 똑똑한 여학생이 하는 대답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헛떡도가 아니야. 아니,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밤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로 도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요. 몇 개 안 아, 보여요. 안 보여. 시골 사는 아이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이는 것과 존재하는 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개그맨들은 그래요. 밤하늘의 별이 840개쯤 보인다. 아, 840. 이해하세요? 아니 저는 그거는 그냥 찌르는 것 같아요. 아. 940이라고 얘기해도 뭐. 아니에요. 840개는 이유가 개그맨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 840개냐 하면 사방에 빽빽하게 보인다. 빽빽 200 곱하기 4에서 800. 그러니까 사방에 빽빽이니까 800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0개는. 머리 위에 스물스물한 게 더 보인다는 거예요. 스물스물. 아, 스물스물한 게. 아. 그래서 아. 840개가 개그맨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좀 참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데 어.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개그맨은 개그한 거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셀 수 있지만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어 보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아이가 이제 하는데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별이 좋아하니까 아빠 별이 몇 개나 보여? 별이 몇 개나 보여? 라고 했더니 이게 일단 물어보기 별이 몇 개나 있어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별이 몇 개나 있어? 밤하늘에? 안 보이는데? 엄마 몇 개나 뭐, 질문? 질문해. 엄마 초등학생이야. 엄마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어? 네가 생각하는 만큼. 아,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가장 정말 좋은 아빠. 제가 이거는 이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영월 별마로 천문대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강의할 때 부산에서 1학년 꼬맹이한테 배운 거예요. 네. 고무력을 배웠다. 네. 아, 그게 아니야. 그보다 전이네. 90년대네. 90년대에 강의에서 어느 꼬맹이한테 배운 건데 이 아이가 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장 갔다가 별을 보다가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별이 몇 개나 되냐 했더니 아빠가 밤이 좀 늦은 시간이니까 아빠 술 한잔 했겠죠.
술을 마시면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 이 아빠가 술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한 거야. 아빠 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우리 한번 세어볼까? 오. 해가지고 아들과 더불어서 둘이서 돗자리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기가 막혀. 저 양반이 술 마시고 정말 별거 다 한다. 근데 세 보니까 1000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채. 840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눈에 보이는 제일 밝은 별이 1등성이라고 해요. 네. 제일 어두운 별이 6등성이라고 하거든요. 아, 1등성부터 6등성. 6등성, 1등부터 6등까지밖에 없어. 7등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7등부터 안 보여. 그러니까 6등 안에 들어있지만 하늘에서 네. 보여. 예. 물론 하늘에 7등도 있고 10등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제일 밝은 건 1등이고 7등, 6등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도시에서는 2등, 3등밖에 안 보이고. 네. 근데 이제 그 6등선까지 해당하는 별, 시골 갔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대략 한 6,000개 남짓이에요. 아, 네. 6,000개. 6,000개 남짓.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840개가 아니네. 아니 들어보세요. 네. 네. 갔어. 근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전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쪽만 반쪽만 보잖아요.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반쪽 하면 3,000개. 3,000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3,000개, 북반구에 북반구에 3,000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반구예요. 우리 하늘 볼 때 밤하늘이 완전 구가 아니라 반쪽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를 따져도 되지만 아.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반. 천구의 반 쪽에 어느 쪽을 봐도 반에 대략 3,000개. 평균적으로 3,000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을 줄여서 3,000개로 840개 갭이 별로 없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산이 좀 많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6등성 정도 되는 것들은 이런 6등성 되는 별들은 정말 별 많이 본 사람 아니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익숙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고 보통은 5등 정도야. 그 5등 정도까지가 1,000개쯤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밤하늘에서 1등성 정도까지 별이 한 1,000개 가까이 되고 아, 그 중에 산 빼고 하면 거의 840개 거의 정답에 가까운 거야. 네. 그러니까 전 그걸 듣는 순간 와 정말 개그맨 대단하다. 제가 30년 전에 방송하다 그 개그맨한테 들었는데 네. 그 올챙이란 별명 가졌던 개그맨인데 본명 까먹었어요. 근데 정말 거기 같은 건데 물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는 별은 훨씬 더 많죠. 태양고 같은 것들을 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 점으로 찍힌 게 다 별이에요. 행성도 별이고 네. 그죠?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 태양처럼 스스로 타는 스타 항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성이라고 하는 거 수성 요새 뭐 잘 보이는 화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짝거리진 않지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건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움직이는 별도 있어요. 뭐죠? 인공위성.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이는 별 중에 반은 인공위성이다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정지에 있으면 떨어지니까 움직이는 별. 네. 그래서 반짝거리진 않아요. 아, 인공위성이 정지에 있으면 떨어지는군요. 그럼요. 달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돌아야 되는구나, 계속. 지금 그냥 우문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능하시는 거죠? 아니, 저 지금 기대에 논리적으로. 아무튼간에 자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것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찬가지 태양을 도는 수금지와도 다 떨어지지 않아라고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작은 점이 찍 움직이면 인공위성, 빠르게 싹 하고 움직이면 유성. 오케이. 근데 움직이다가 깜빡하면 인공위성. 비행기.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늘 보다가 가만히 있으면 별. 아니 별은 반짝반짝거려야 돼요. 아. 왜냐면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공기 중에서 우리가 빛이 매질을 어려운 말로 매질을 통과할 때 매질 밀도에 따라서 꺾이는 게 틀려져요. 그죠? 네. 어려운 말로 네. 어려운 말 이해하시겠죠? 못하죠. 우리가 흐르는 물 속에 손 넣으면 네. 꺾여 보이잖아. 아. 비 오는 날 멀리 있는 가로등 보면 가물가물거리는 것처럼 네. 지상으로 올수록 대기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먼지도 많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수록 별빛이 더 많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별은 스타라고 하는 항성은 반짝반짝거려야 돼. 네. 달에 가면 반짝임이 없지만 네. 근데 행성은 실제로 망원기 가깝단 말이에요. 그 망원기로 보면 면적이 크게 보여요. 네. 조금만 흔들리는데 거의 흔들림 못 느끼는 거야. 아, 부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살짝 꽂으면 안 아프죠. 네. 근데 개미를 그렇게 봐요. 되게 아프겠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별빛이 별은 반짝반짝 항성은 스타는 반짝반짝하는데 행성은 가만히 있고 인공위성도 가깝단 말이에요. 찍 반짝이지 않지만 정지 안 되게 찍 움직이고
근데 별똥별은 쎄 움직이고 그리고 그래서 비행기는 깜빡. 왜냐면 안전등을 켜야 되니까. 오케이? 아, 뭐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예. 그, 아, 근데 질문이 뭐였죠? 기저귀 하다 보니까 정작 개수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해야 별 되니까. 개수 얘기하다가 지금 태양과 같은 별을 스타라고 하는데 네. 자 태양과 같은 항성이 천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라고 한다. 근데 네. 우리 은하라고 하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우리 은하는 좀 가까이 있잖아. 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세어봤어. 많이 세어보니까 우리 은하에는 최소한 1000억 개는 좀 더 된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은 한 2000억 개에서 한 3, 4천억 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틀리게 쓴 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는 좀 남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근데 평균 한 1000억 개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1000억 개에서부터 9000억 개 사이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래서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는 게 갤럭시 은하인데 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한 1000억 개쯤 있다. 네. 근데 여기서 1000억 개, 9000억 개 될 수도 있고. 아. 그런데 이제 이 천문학이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바뀌어요. 그럼 우주의 끝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해서 뻥!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느 아이들이 우주에 공기가 없는데 뻥 소리 안 들린대요. 그 소리 없이 터졌어. 터져서 팽창하는데 팽창에 138억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터져서 빛이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올 때 그 터졌던 지점도 멀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끝까지의 거리가 138억 광년이 아니라 8억 광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거기도 갔으니까. 우주의 끝은 있나요? 그래서 끝은 있는데 그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 있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 그 138년 동안 왔던 그 끝이 이미 한 465억 광년 정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인프레션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이야. 그냥 비례석적 팽창이 아니라 초팽창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커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주의 크기를 봤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다. 465억 광년. 그러면 이게 지름으로 치면 얼마예요? 뭐 935억 광년. 아유, 이거 뭐 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최소한 엄청 많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는 것이 은하계고 그런 은하가 과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만 1000억 개 이상 있는데 그 너머에 또 은하가 있을 수 있고 뭐 요새는 또 나올 때 이 우주가 빅뱅을 순환해가지고 뭐 그 너머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둥 또 어디에 또 뭐 자 근데 어쨌든 의미 없어요. 가장 가까운 별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더라도 빛으로 4.3년 걸리거든요. 4.3년. 제일 가까운 별까지 빛으로. 빛으로 빛으로.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돌아가는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도는 우주선 타고 가면 네.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10만 년 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무리 많으면 뭐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다 한들 제일 가까운 하나 가는 데만도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도는 우주선이면 되게 빠른 거잖아요. 그렇다고 10만 년 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그 아까 말한 통일 한번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구가 그 좋아요. 통일 소행성 어디에 있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다라고 화성과 목성. 아, 그렇지. 화성 사이에 있다라고 그러면 그 했고 소행선의 612호하고 그 통일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610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없대요. 아니요. 610 소행은 B612 상징성. 소행은 612, 어린 어린 소설 왕자에. 속에 나오는 거고 아, 진짜 소행은 B610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린 왕자의 별은 없는 거네요. 아니지 생택지 베리가 생각했던 소행성 B610이라는 별 자체가 네. 그게 아니라 어린 왕자가 다른 별에 있다고 좀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행성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번호를 붙이는데 B610이라는 이름은 안 붙여요. 근데 이제 번호를 보통 붙이나요? 아니면 통일처럼 이렇게 이 통일 이렇게. 아니 이건 이제 원래는 발견했을 때 제별이에요. 네. 소행성 통일은 원래 이름은 1998 SG5예요. 1998년도에 발견했는데 S라고 하는 것은 9월 달이에요. A가 1월 상순, B가 1월 하순, C, D 해가지고 다를 치고 G5 같은 게 G5거든요. G5가 결국은 이게 몇 번째냐는 거거든요. 알파벳이 총 A, B, C, D 26개. 26개인데 이제 I하고 J는 혼동되기 때문에 빼요. 아. 하나만 써요. 그래서 25개로 해가지고 25개가 4바퀴 돌리면은 100개. 100개, 5바퀴, 5니까 5바퀴 돌리면 125. 125. 그다음에 A, B, C, D, E, F, G 7개죠. 그래서 SG5는 5번 돈 다음에 A, B, C, D, E, F, G에 7번이니까 132죠. 아. 125 더하기 7이니까. 네, 네. 그래서 소행성 198 SG5는 1998년도에
9월 하순에 132번째로 발견한 소행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9월 하순에 예. 13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렇게 임시 번호가 붙어. 그리고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번째 확인됐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나중에 23880, 23,880번. 대한민국에 처음 발견한 소행성의 번호가 23,880번이에요. 얼마나 늦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 1800년 초에 소행성 발견했던 것이 이제 1번인데 23880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2388 23,880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러면 소유권 우주는 누구도 역시 이거 땅 중요하죠. 그렇죠. 제가 비록 이 지구에는 별로 없지만 이 제 땅이 제가 발견한 제가 이름 붙인 땅이 이 지름이 한 4km쯤 돼요. 그럼 4km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2km야. 표면적 얼마 됩니까? 몰라요. 3분의 4 파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면 어쨌든 간에 파이야. 제법 있어. 3분의 4 파이 R 그러면 함수? 그거 좀 분명히 제법 주세요. 저희도. 2파이 R이니까요. R이 3 얼라고요? R이 넘어가. 아니 어디 숫자 나오고 파이 나오면 머리 아파요. 야, 근데- 들으시는 분들. 근데 별은 하여튼 아까 스타라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별의 개념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우리말로 별은 하늘에서 점으로 보이는 건 다 별이에요. 천체 중에서. 그래서 해와 달을 뺀 점으로 보이는 거. 해도 별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달도 별이 아니고 지구도 별이 아니고 점으로 보여야 되니까. 하지만 그 별 중에는 항성이라고 하는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행성이라는 플라닛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고. 근데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별은 스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늘에서 점으로 빛나는 행성, 항성 다 별이지만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별은 스타만을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옛날에 네네. 그 우리 저 이태영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네네. 그 별은 스타다. 네네. 그래서 왜 스타냐 그러니까 스스로 타서 스타다. 그런데 뭐가 타는 거예요? 스스에다가 강의 그때 다 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스스에다가 점을 아래 위로 찍으면 스에다 밑에 찍으면 수가 되고 위로 찍으면 소가 되죠. 예. 수소가 타는 게 그렇군요. 그래서 스에다가 아래 밑에 점 찍어서 수, 그렇지. 위에 점 찍어서 소. 그래서 그래서 수소가 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이 얼마 없다고 해요. 보통 4~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건 빼자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뭐 천문학하는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한 4%에서 5%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수소인데 그 수소가 우주 제일 많은 게 수소니까 수소가 모여서 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옆 사람 끌어안으면 어때요? 따뜻해지죠. 뭐 냄새 좀 나겠지만 어쨌든간에 자 모든 중력이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이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 수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해요. 네. 별 구름. 예. 물론 수소 말고 헬륨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소인데 이 수소들이 중력으로 모입니다. 모이면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1000도, 만도 계속 올라가다가 점점 중력도 세지니까 단단해지고 압력도 높아지면서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1000만도가 되면 1000만도. 천문학 별 많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네. 뭐 용광로의 그 새가 녹는 온도가 어떻습니까? 600도. 아니에요. 저 천도. 천은 건 1500, 천도. 1492도. 역시 천도. 자 천도는 좀 별개가 1500. 그러니까 용광로에 있는 철이 그 온도가 한 1500도쯤 돼요. 1492도. 철은 1492도, 알루미늄은 668도, 구리는 아, 1080도. 근데 또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늘에 있는 점이 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절대로 수학적으로 점은 볼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위치만은 있을지 뭔가 보였다. 난이 이과 분들 만나면 정신이 없어. 갑자기 포인트가 나오질 않나. 크기가 있으면 점이 될 수가 없어요. 1500도면 1500도 1492도가 왜 나와? 온도계 가서 매번 찍을 거야. 자 떠나서 피곤하네. 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철이 녹는 온도도 1000몇백 도밖에 안 되는데 1000만도면 엄청난 온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고 압력이 세다 보니까 수소가 결국 타는 건데 쉬운 말로 하면 수소 폭탄이 되는 거죠. 네. 좀 더 어려운 말로 핵융합 반응.
수소가 좀 꽉꽉 누르면서 뜨거우니까 수소끼리 합쳐져 가지고 헬륨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죠. 네. 그때 약간의 질량이 줄어들면서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만들었던 공식 E는 mc 제곱. 네. 네.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바로 별빛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E는 mc 제곱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론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예요. 예. 뭐 아니 다른 우리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네. 네. 자 E는 mc 제곱이라는 걸 우연하게 발견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약간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와 빛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별이 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타는 스스로 탄다, 뭐가 탄다? 수소가 탄다. 그래서 별이 태어나는 곳은 수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성운이다. 성운에서 중력으로 수소가 모이면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가 되면 천문학 별 많다. 천문학 별 많다. 천만 도가 되면 수소가 탄다. 타는 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헬륨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별에 일단 태어나는 것까지 그렇지. 있겠네요. 그러면 태어났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꼭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아니 아니죠. 태어나면 죽죠. 옆쪽은 죽고 옆쪽은 태어나고. 그러니까 외국 태어난 건 사실 우주에 보면 그래요. 뭐 제가 많은 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근데 에너지는 순환하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 그렇지. 그러니까 네. 죽은 계속 또 태어나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그렇죠. 형태로 변화되는 거죠. 근데 전체로 보면 우주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는 점차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증가요. 우주는 점점점 무질서도가 무질서도가 늘어나고. 점점 죽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주도 이제 종말이 올 것이라는데 그 시간이 100억 년인지 200억 년인지 모르는 건데 자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해서 별은 죽어요. 뭐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하는 거지 어차피 이야기하면 네. 수소가 타면서 생긴 것이 별이니까 뭐가 다 타면 죽겠어요. 수소가 타는 게 별이니까 수소가 다 타면 그렇지 수소가 다 타면 수소가 죽겠지. 타면 그렇지. 죽겠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수소가 많은 곳에서는 큰 별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네. 수소가 조금인 곳에는 작은 별이 태어날 거 아니야. 네. 자, 큰 별이 오래 살까요? 작은 별이 오래 살까요? 민 박사님. 작은 별. 작은 별이 오래 산다? 왜? 네.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큰 고추도 매운 건 매워. 자, 우리 권 박사님은 저도 작은 별을 살 것 같아요. 이유가? 그 가늘고 길게 사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가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굵고 짧게 살고 싶으세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굵고 짧게. 저는 그럼 가는 길게. 아니 이미 살 맞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굵고 짧게 남들이 보면 20대한테 물어본 걸 줄 알았잖아. 맥세 시대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별들의 세계에서는 자 사람은 신생아가 태어날 때 2kg냐 4kg냐에 따라서 수명을 몰라요. 2kg 아이가 오래 살겠어요? 4kg 아이가 오래 살겠어요? 모르죠. 운 좋은 놈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죠? 유전자 적은 애가 오래 살 수도 있고 근데 별들의 세계에서는 태어날 때 질량, 몸무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큰 별일수록 빨리 죽어요. 맞아요. 작은 별이 오래 살아요. 굵고 짧게 가늘고 길게.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별이 모이면 온도가 1000만 도가 된다 그랬죠. 처음에 수소가 모이면. 네. 작은 별은 1000만 도에 타지만 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뜨거워지겠죠. 뭐 1억도 10억도 가는 거예요. 확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태양하고 비슷한 별들은 100억 년을 사는데 태양은 지금까지 50억 년 살았어요. 태양보다 질량이 몇십 배 이상 된다. 그럼 몇백만 년밖에 못 살아요. 네. 밖에. 대신에 별은 굵고 짧게 살거나 가늘고 길게 살아요. 대신에 스스로를 태워서 네. 자신을 태워서 주위에 빛과 온기를 주잖아요. 자, 가늘고 길게 사시든 굵고 짧게 사시든 사실 뭐 이제 이왕이면 화려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 사실 굵고 주변을 따뜻하게. 여기 그렇지. 포인트는 거기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별처럼 사시라는 거야. 별처럼 사시면 굵고 짧은 것도 별이고 가늘고 긴 것도 별인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에 빛과 온기를 주는 그런 좋은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뒤에만은 저도 방송하다 배웠어요. 어느 모 개그맨한테 제가 스타라고 스타를 하는 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송국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 앞에서 하는 분은 스타십니다 했더니 그날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저 방송을 했는데 본인이 스타라고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나를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에 빛과 온기를 주는 그런 좋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할때 역시 굵고 짧고. 근데 사실 그 스타가 스스로 탄다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명쾌하게 동의가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다 굵고 짧게 가는 의견은 열심히 태우셔. 네. 앞으로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별처럼 살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태양이 그 50억 년 됐다면서요. 그러면 태양이 한 100억 년 정도 된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별들은 수명은 질량과 관련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별의 질량을 보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별의 수명이 얘가 몇 살이다 몰라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자 제가 박사님보다 좀 더 들어 보이죠? 네. 근데 제가 좀 더 어려요. 근데 나이를 예를 저희 사람의 경우는 1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돼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네. 카운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별은 도대체 아니, 어떻게 나이를 매기지. 그러니까 지구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 아. 나이 가지고 하는데 별들에 대한 별들의 이제 질량에 따라서 별들의 이제 HR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질량에 따라서 이제 이 수명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예. 일단 큰 무거운 별일수록 뜨거워요. 아, 뜨겁죠. 그러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죠. 자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제일 뜨거운 색깔이 뭘까요? 자 파. 다시 가스레인지 틀었어. 파. 가스레인지 틀었는데 빨간불 나올 때가 있고 파란불 나올 때가 있어. 네. 그럼 빨간불이 뜨거울까요? 파란불이 뜨거울까요? 파. 파란불? 자 가스레인지 틀었는데 빨간불이 뜨거울지 파란불이 뜨거울지? 파란불 같은데. 둘 다 뜨거워. 자 아, 둘 다 뜨거워. 어느 게 더 뜨거워? 내가 질문은 파란불이 뜨겁냐 빨간불이 뜨겁냐고 어느 게 물었잖아. 더 뜨겁냐? 둘 다 뜨겁지. 둘 다 뜨겁지. 근데 더 뜨거운 건 맞아 파란불이 더 뜨거워. 아이 이과 박사님이신데. 자 어쨌든 간에 별들에 따라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색깔이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별들도 뜨거운 별일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요. 네. 아, 우리가 보통 맞아요. 빨간색이면은 뭐 뜨거워 보이지만 제일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들을 보면서 색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단 첫째 온도를 알 수 있는 거고, 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별들과 쌍성이다 뭐 하면 이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질량을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성분은 대부분 다 수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별의 온도와 질량을 알면은 이 표에서 어느 쯤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얘들은 정직하니까 지하에 대한 수명이 결정되니까 그럼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다 붉은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점점 수소가 태우면은 수소가 없어지는 게 헬륨으로 바뀌고 또 헬륨이 타면 또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고 산소, 질소 되고 맨 마지막에 별 속에서 계속 바뀌는 거 융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우라늄인가요? 질문.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물질이 철. 질문도 하셔야 대답을 해. 그냥 찍었는데. 감이 없어. 그죠? 센스가 없어. 그래. 아이. 에이. 참 재미없어. 자,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 들었다 그러죠. 네. 별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철과 그 철은 다른 건데 네. 아무튼간에 나이 든 별들은 철이 많아. 근데 사람들이 이래. 나이 들었다 다 철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철이 없는 왜 사람도 나를 있어. 보면서 그래? 아니 철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별도 마찬가지예요. 아. 큰 별은 철을 만들려면 온도가 높아야 돼. 아, 큰 별은 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별은 철이 없어요. 아.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물질 중에 사실 빅뱅이 돼서 처음에 존재했던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요. 네. 나머지는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음. 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 중심에 수소가 태우다가 점점 바깥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운데 점점 무거운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중심에서 태우던 것들이 자꾸 맞아요 하는데 그럼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참 듣다 보니까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점점 무거운 물질이 많아지니까 수소가 바깥에 샌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별이 커져요. 그래서 나이 든 별들, 늙은 별들은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우리가 좁은 데에 앉고 있는 것보다 넓은 데는 좀 시원하잖아요. 내려가죠. 네.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같은 줄량이니까. 그렇지. 거리두기를 하면 좀 시원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별이 죽을 때가 점점 커져요. 커지면 온도가 내려가니까 빨간색, 적색 거성이 된다. 아, 그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적색 거성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빵 하고 터져. 안 터져?
자 이제 들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별이 보통 중력으로 수축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거는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소폭탄이 터지니까 바깥에서 내미는 힘이 있는 거죠. 어. 중력과 핵융합 반응 힘이 균형이 잡히는데 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마지막에 더 탈 게 없어. 그럼 이만큼 커졌단 말이야. 아. 죽을 때는 몇백 배 커지거든요. 어. 그러면 커졌다가 이제 더 이상 불이 꺼지면 온도도 내려갔으니까 어. 최소한 핵융합 반응이 되려면 1000만 도가 돼야 되는데 네. 커져 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수축한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 좀 온도가 올라가. 그럼 아. 타다 남은 놈이 다시 또 타. 또 아. 다시 또 다시 커. 커지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 정말 탈 게 없으면 중력이 확 땡긴단 말이에요. 아. 그럼 태양 같은 별이 800배 도적도 도망가네. 태양 같은 별이 수백 배 이상 늘어났다가 이것이 확 줄어드니까 어. 아니 도적이잖아. 자 그래서 그 반발력이라는 게 있잖아. 네. 아. 작용 반작용. 네. 그 반발력으로 작은 별들은 껍질만 날아가요. 아. 근데 별이 크면 클수록 반발력이 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텔게우스라는 별은 태양보다 지름이 몇백 배 이상 커요. 그러면 가운데 태양이 있으면 저 끝이 목성 정도가 있는 거야. 어. 그렇게 커졌던 것이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발력이 엄청 셀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그 반발력으로 빵! 역시 또 소리가 아. 없이 폭발하는 거지. 아, 그게 그러니까 초신성. 그게 초신성. 폭발하면 원래 밝기보다 100만 배 이상 밝아지는 거야. 뭐 최다 수십만 배 이상. 아. 그러니까 100만 배. 수십만 배 이상. 그러니까 뭐 어. 숫자 중요한 건 수십만 아니고 배. 최소한 수십만 배, 100만 배 같은 말이야. 뭐. 근데 얘가 네. 그게 밝아지니까 갑자기 안 보였던 별도 확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와, 큰 별 생겼다. 어. 초신성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큰 별 생긴 게 아니라 큰 별 사라진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큰 별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어. 예전에 90년대 막 그냥 뭐 이동성 기사 많이 나올 때 광고로 어떤 회사에서 별모양하면서 초신성처럼 등장한 기업, 우리 기업의 밝은 미래를 진짜. 지켜주는 아, 우리는 망했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 뭐냐면 초신성처럼 등장하면 망한 거야. 마지막 순간에 터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태양보다 질량이 보통 한 1.4배 이상 되는 별들은 터져요. 네. 근데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껍질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수축해가지고 단단한 별의 시체 백색 의성이라는 것이 된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주 큰 별들. 그럼 네.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넘어갔다. 네. 그러면 별이 크면 클수록 가운데 뭐가 많다 그랬죠? 제가 철이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한 30배 이상 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철도 엄청 많단 말이죠. 어. 뻥! 초신성 폭발할 때도 남아있는 철들이 엄청 많은 거야. 태양 질량이 몇 배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철들이 중력으로 다시 또 수축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작아지냐면 지구를 새끼손톱만큼 만드는 정도로. 자, 지름 13,000km가 1cm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알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블랙홀. 그렇지. 블랙홀은 한 마리 뚱뚱한 별의 시체예요. 아. 태양과 같은 별이 마지막 순간에 태양보다 큰 별이 30배 이상 되는 별이 폭발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철들이 중력으로 수축해가지고 지구를 손톱만할 정도 만들 정도로.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돌던 지구의 회전력이 1cm가 되면 굉장히 빨리 돌겠죠. 그래서 이 블랙홀은 광속의 몇십 프로가 되죠. 막 도는 거예요. 아.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빨리 도니까 그 도는 그 적도면을 통해서만 물질이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양쪽 극으로는 빨려 들어가지 못한 놈들이 튕겨져 나오고 이 제트가 되고 그래서 블랙홀을 볼 수 없지만 빨려 들어간 놈들끼리 놈이라 죄송합니다. 물질들인데 그런 물질들이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빨리 도니까 그래서 충돌하면서 강한 빛이 나와서 X선 같은 것들이 나오고 물질이 양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제트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기 블랙홀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하는 게 그 저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 지구 그 중력 계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블랙홀이 되기 위한 그런 한계 진양이 있는데 네, 로켓의 탈출 속도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출 속도가 빛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빛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모든 물질이. 네. 그래서 최소한 중력이 워낙 세면 빛의 탈출 속도보다 넘어가면 결국은 빨리 되니까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2km가 돼야 돼요. 초속이. 초당. 네. 초당 11.2km로 움직이지 못하면 지구를 못 벗어나요.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초당 46.7km가 돼야 돼요. 46.7km.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어. 근데 지구가 이제 도는 속도가 초속 30km이기 네. 때문에 네.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16.7km가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비속도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도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그렇죠. 아, 이 박사님 질문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대단하셔요. 지금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답변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참. 아, 근데 참 제가 한 가지 더. 네. 근데 블랙홀은 이렇게 해서 별이 죽어서 되는 시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은하계 중심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해서 은하계 질량에 은하계 중심 잡아주는 거. 그래서 은하계에 1000억 이상의 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 가운데에는 최소한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부터 1억 배 이상 되는 거대한 슈퍼 자이언트 블랙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블랙홀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돌아가신 호킹 박사는 미니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아. 우주 초기에 정말 자그마한 미니 블랙홀이 있었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어차피 증명은 안 되는 거니까. 어쨌간에 블랙홀 흔히 알고 있는 블랙홀은 항성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태양보다 좀 무거운 별이 죽어서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은하계 중심에 있는 슈퍼 자이언트 블랙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블랙홀이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뚱뚱한 별의 시체 하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어느 기자가 질문해가지고 설명을 쫙 했더니만 나중에 기사를 낼 때 뭐라고 했냐면 뚱뚱한 돼지 시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돼지 스타. 블랙홀 뚱뚱한 돼지 시체 하면 인터넷 기사 나와요 정말.